트럼프가 뭐라고 말했어요? 베네수엘라 너네 부정선거잖아. 부정선거로 너네 된 거 내가 다 알아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 모델을요 그대로 대한민국이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왜? 대한민국이 수출한 부정선거로 성공한 사례가 딱 베네수엘라니까 이제는 베네수엘라가 했던 일을 그대로 한국 국회가 따라합니다. 여러분 베네수엘라의 마두로가 어떻게 나라를 장악했어요? 다음 장에 보면 입법부와 사법부, 행정부 요 세 가지를 다 한 사람이 장악하기 시작해. 그리고 어떻게요? 이미 끝나버린 거야. 선거도 다 날아가 버린 거야. 여러분 작년 7월이죠. 이 마두로가 딱 됐을 때 원래 마두로가 이기는 게 아니었어요. 여론전이라든가 뭐 미국에서 나와서 출구조사를 하잖아요. 다 마두로가 아니라 그 반대표 사람이 30% 이상으로 이기게 출구조사가 나왔습니다. 근데 출구조사가 그렇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개표를 다 하지도 않고 선관위에서 마두로가 이겼다고 발표를 했어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선관위까지 완전히 실제로 장악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작년 7월에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뚜껑이 열려서 다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사람 다 잡혀갔어요. 여러분 선거로 이미 법 땅땅땅 하잖아요. 그 다음부터 그냥 음모론자 되는 거예요. 근데 트럼프도 알고 미국도 알고 사람들 다 알아. 심지어 베네수엘라 사람들 다 알아. 왜? 누가 봐도 출구조사까지도 다 이긴다고 말을 했는데 그거를 뒤집어서 표를 다 까기도 전에 선관위에서 마두로가 이겼습니다 그 발표를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에 올해 선거를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람들이 열받아서 다음 장 보니까 이번 주에 일어났던 선거예요. 아마 뉴스 보신 분은 알겠지만 국민들이 12%밖에 선거를 안 해요. 왜? 다 아는 거야 이제. 부정선거인데 해서 뭐하냐. 어차피 자기 멋대로 할 건데. 그러니까 80% 이상이 베네수엘라 이미 깨어난 거예요. 근데 깨어나면 뭐해? 이미 늦은 거예요. 넘어간 거예요. 지금 마두로가 몇 년째 대통령 하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18년이에요, 18년. 그러니까 지금 이번 임기까지 다 채우면 18년이 되는 거예요. 6년에서 지금 세 번째니까. 여러분 이게 남일이 아니에요. 태국 탁신도 20년째 장악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재명이 되면 이런 꼴 나는 겁니다. 실제예요, 실제. 그 제가 지금 이런 말하면 뭐 300만 원 벌금, 지금 300만 원 벌금이 중요한 게 아니야. 300만 원 내고 이기면 다행이지. 300만 원이 아니라 이번에 지잖아요, 침묵해서. 그럼 300만 원이 아니라 사라진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사라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실종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위험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 여러분 이 베네수엘라에서 일어나는 이 일도 국제 정치학으로 보면 단순히 베네수엘라의 일일까요? 아니면 모든 게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는 걸까요? 모든 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네수엘라가 이렇게 마두로가 정권을 딱 잡으니까 예수의 세력을 통해서 정권을 잡은 거잖아요. 이 좌파들이. 그러니까 이 포퓰리즘을 통해서 이재명이 따라하는 거예요. 차베스와 마두로를 따라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이들을 도와주는 세력이 누구냐? 미국은 너 부정선거했지라고 말하니까 다음 장에 보니까 중국은 마두로의 삼선을 지지해. 왜? 같은 편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왜? 중국에게 기름을 수출하는 나라가 두 나라가 있어요. 이란 그리고 하나가 어디예요? 베네수엘라요. 그래서 트럼프가 뭐라고 말했어요? 베네수엘라 기름 사는 곳에 관세 25% 매기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면 중국 너네 베네수엘라 거 사지 마 이 말이에요. 그 베네수엘라가 친중 국가가 될 수 있도록 마두로가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삼선하게 하는 거예요. 그 중국 세력이 들어가가지고 나라들을 다 장악해버린 겁니다. 그 마두로는 자기가 좋으니까 나라가 망해가든 안 망해가든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예수의 나라가 되는 나라들의 특징이 있어요. 우즈벡도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뭐하냐? 예수의 세력 편에 붙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돈줄이 되기 위해서 태국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해요? 마약 천국이 됩니다. 그 다음 장면에 보는 것처럼 베네수엘라가 어떻게 해요? 미국이 주요 불법 마약 유통 국가로 지목을 했어요. 실제로 마약이 넘쳐나는 나라가 됐습니다. 언제? 마두로가 삼선하는 동안. 이재명이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분 중임제 바꾼다 막 계속 그러잖아요. 계속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그 또한 어떻게 되냐? 마약 천국 됩니다. 안 그래도 지금 마약 천국이 될까 말까요? 왜? 이미 190석 민주당을 통해서 계속해서 법안을 안 만드는 거야. 법안을 계속 철회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대한민국에 2톤이 왔다 갔다 하고 1톤이 왔다 갔다 하고 780kg가 왔다 갔다 하고 이게 12월 3일부터 벌써 3번이나 있었어요. 얼마나 마약이 많이 들어오는지 여러분 최근에도 우파 유튜브 중에서도 마약 때문에 충격적인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마약이 구하기 쉽고 마약이 접하기 쉬운 나라가 대한민국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이재명이 되는 순간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이 대한민국 가운데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게 됩니다.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마두로가 원래 작년 7월에 이긴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증거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면서 다음 장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마두로의 경쟁자였던 야당의
에드문드 곤살레스는 지난해 7월 대선 직후 승리를 선언했으나 군과 검찰, 선관위, 법원 등을 장악한 마두로를 이길 방도가 없었다. 이게 지금 정확하게 이재명의 상황입니다. 군이 장악당해, 검찰이 장악당해요. 그렇죠? 뭐 또 선관위가 장악당해, 법원이 장악당해. 예수의 세력에 완전히 장악당했어요. 그러니까 이길 재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 선거에서 지면 이미 지금도 많이 장악당했지만 대통령이 되고 나면 완전히 장악당합니다. 이번이 여러분 우리의 가장 마지막 보류예요. 왜? 되고 나면요 그 다음 더 깊이 장악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요 절대 못 막아요. 2선 3선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마두로가 막기 위해서 부정선거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선거를 할 때 그 선거장에 누구를 넣냐면 군인들을 넣어요. 다음 장면 보면 이게 선거 장면이거든요. 베네수엘라. 여기 보면 이 군인들이 다 서가지고 선거를 보면 선거 관리인들이 와가지고 그 감찰하고 핸드폰으로 찍고 부정선거 하나 안 하나 봐야 되잖아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군인이 그거 딱 막아버리는 거야. 거기서 어떤 부정선거가 있는지, 표를 바꿔치기 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이렇게 막아버리는 거. 그러니까 2선 3선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18%, 12%밖에 투표 안 하는 거예요. 왜? 다 부정선거 아는데, 누가 봐도 뻔한데.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렇게 군인들이 없을 뿐이지 실제적으로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다음 장면 보면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게 실제로 여러분 투표로 하는데 투표장에 CCTV를 종이로 가려놔요.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아니, CCTV를 보고 있어야 우리가 이게 진짜로 하는지 종이를 바꿔놓는지 안 바꿔놓는지 아는데, 이거 음모론이 아니라 이거 뭐 그냥 채널에 이런 데서 실제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다 가려놓는 거야. 종이를 바꾸는지 안 바꾸는지. 저번에도 마찬가지고 이번에도 또 이런 게 나왔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도 뭐 오늘 어제 난리가 아니잖아요. 다음 장면 보면 이미 기표된 용지, 이재명이 찍혀있는 용지가 나오기 시작하고, 또 오늘은 신원확인을 하는 선거 사무원이 대리로 투표를 해서 두 표를 찍었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근데 이런 일들이 막 계속 이슈가 됐잖아요. 이슈가 되니까 선관위가 이번에 발표를 했죠. 뭐라고 발표를 했어요? 다음 장에 보니까, 알았다, 우리가 투표 관리단 26만 명을 모두 한국 국적자로 하겠다. 이 말이 진짜 황당한 말이에요. 여러분, 당연히 한국 사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한국 사람이 와가지고 관리해야 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전에 한국 사람 아닌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중국인 6명 있었잖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실제로 선거 때마다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일들이 너무 실제적으로 일어나니까 이번에 할 때 국제선거감시단에서 와가지고 이거를 감시하는 걸 도와줬잖아요. 이 사람들이 첫날 보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인터뷰하는 장면이 짧게 있어요. 그 장면 잠깐 한번 봐보겠습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And they've centralized the election. So as opposed to the United States where it's all about the county, here there's almost nothing they can do. Everything is centralized. They've already printed up the ballots with the pre-approved stamp of the precinct election officer. And it's that Asian stamp they like to put on items, but it's not even personalized to the name of that election officer. It's crazy. They've pre-printed the ballots with the approval stamp. The thumbprints don't even work. They don't match the thumbprint, and they immediately purge the image of the thumbprints anyway. It's all a charade as far as election integrity. And they've already, the early voting and the overseas ballots, just like they're playing with military ballots with us. It's the overseas ballots that the numbers are extraordinary unprecedented. So that's the third thing. And we also want to be a deterrence to the foreign influence operation, which is China. One of the big questions, this is like Hong Kong 2.0. When we asked them today, how did this happen with the Moon Jae-in signing the police agreement where you have Chinese personnel over here acting as paramilitary police? Just like in Hong Kong. This is crazy. The people are angry. They're scared. They want to fight. But we don't want to wake up June 4th and then have a debate over who lost South Korea. We need to pay attention to this now.
여러분 저 사람들이 그냥 우리나라만 와가지고 부정선거를 관리하고 했던 사람이 아니라 전 세계 부정선거가 일어난 나라들을 다 연구하고 데이터를 보고 실제로 갔다 왔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일들이 베네수엘라뿐만 아니라 또 어디서 일어났어요? 홍콩에서 일어났는데 제가 계속 여러분에게 홍콩의 사례 알려줬잖아요. 3년 만에 그곳에 있었던 모든 보수 세력들은 다 사라집니다. 다 잡혀갑니다. 그리고 완전히 어떻게 해요? 중국화 되어버렸어요. 지금은 여러분 거기 가면요 중국 목소리밖에 안 들려요. 근데 그거를 다 연구하고 데이터를 보았던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 이거는 완전히 홍콩의 2.0이다. 홍콩의 상황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 홍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경찰인데 다 MOU를 맺어서 중국 경찰에 들어오는 거야. 그리고 그 중국 경찰에 들어와서 다 조작하고 실제로 그런 일이라는 게 이게 여러분 음모론이 아니라니까요. 실제로 중국 경찰이 들어오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문재인 때 그게 체결이 됐다. 제가 예전에 여러분에게 나눴었잖아요. 다음 장에 보니까 실제로 문재인 때 대전, 울산 또 뭐 세종 이런 경찰청들이 MOU를 중국과 맺었어요. 실제로 중국과. 그 다음 장면에 보니까 이게 중국 사람과 MOU를 맺어서 악수하는 장면. 그 다음 장면 윤병세는 제주도에 중국 공안을 파견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 다음 장면에 서울 경찰청이 중국 공안부와 초국 경범죄 협력 강화를 위해서 MOU를 또 맺었어요. 이런 MOU를 맺으니까 중국 사람이 이 MOU를 맺어서 우리나라에 파견될 때 중국 옷 입고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 경찰 옷을 실제로 입고 있습니다. 이게 음모론이 아니야, 진짜라요, 진짜로. 그래서 다음 장면 보면 이 틱톡이나 이런 데 보면 자기가 경찰 중국 경찰인데 한국 옷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 옷 입고 실제로 그 안에 침투해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울산에서는 다음 장에 보는 것처럼 텐진시 공안국을 초청해 가지고 공산당에게 무슨 교육을 받아요, 여러분. 공산당 교육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공산당 교육을. 그리고 그 교육을 잘 받고 잘 따르잖아요. 다음 장면 보면 울산의 박경수 경무관이 중국 공안 최고의 영예 메달을 수달받은, 그러니까 빨갱이 상을 받은 거예요. 이런 사람이 여러분 전국 경찰서에 지금 널렸다니까요. 이 정말 충격적인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경찰들만 이렇게 공안들에게 넘어간 게 아니라 중국 사람이 우리나라 와서 투표해요, 안 해요, 여러분? 투표합니다. 그래서 다음 장면 보는 것처럼 오늘 어제도 계속 이 중국 사람들만 볼 수 있는 어플에서 계속 올리잖아. 나 선거했다고, 나 투표했다고, 이재명 찍었다고. 여러분 이렇게 나라가 넘어간 나라들이 어떤 나라예요? 캐나다가 이렇게 넘어갔다 했잖아요. 다음 장에 보니까 캐나다에서 중국인이 170만 명의 투표를 했어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트리도는 170만 명이 투표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환영한다 이러고 있어요. 나라가 넘어가고 있는데. 왜? 예수의 세력이니까. 이재명이 되면 여러분 중국 사람들 투표 다음 그 선거부터 훨씬 더 많이 줄 겁니다. 우리나라 3분기부터 이제 중국 사람들 분기마다 635만 명씩 들어오는 거 아시죠? 635만 명이에요. 635명이 아니라 분기별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엄청난 중국인들이 계속 3분기부터 이재명이 대통령 되고 난 이후로부터 중국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고 이재명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 그럼 대한민국에 여러분 보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교회의 진실을 외칠 수 있는 자는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마두로가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다음 장에 보니까 그 다음에 가장 유력한 대권 인사들을 출마 못하도록 다 체포합니다. 다 잡아가는 거예요. 이거 실제로 잡아가는 거예요. 정치인들만 잡아갔느냐? 아니에요. 그 다음 장에 보니까 보수 활동 열심히 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집회 시위했던 사람들 다 잡아가요. 무슨 이름으로? 쿠데타 이름으로. 이러면 이재명이 되고 나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날 것 같으세요? 그 여러분 기이한 일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도 못 깨닫는 거예요. 지금 음녀가 대한민국을 어떻게 장악하고 있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이미 그 프레임을 딱 짜고 있어요. 어떻게 짜느냐? 그 일에 앞장서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또 고민정이거든요. 제가 자주 나눴잖아요. 고민정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다음 장을 보니까 서부지법은 폭동인데 동덕여대는 시위였다.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었어요. 똑같이 폭력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서부지법 때도 우리가 폭력을 잘 때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말했잖아요. 이것도 잘못된 거지만 동덕여대는 당연히 잘못된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기준점이 다른 거예요. 서부지법은 우리랑 다른 이데올로기니까 어떻게 해요? 폭동이다. 이재명이 되잖아요. 이 사람들 감옥에서 못 나옵니다. 이 사람들만 못 나오는 것이 아니라 CCTV 다 조사해서 그때 내란에 같이 가담했던 모든 사람들 다 잡아갈 겁니다. 근데 그것보다 심했던 동덕여대는 뭐래요? 민주화 시위라는 거예요. 그 다음 장면 한번 넘겨보면 이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엄청난 그 논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동덕여대 총장이 그 학생들 다 뭐 했냐면 고소했어요. 근데 그 고소를 얼마 전에 취하했습니다. 왜 취하한 줄 아세요? 민주당 사람들이 가가지고 민주적 시위를 했는데 왜 고소하느냐? 너 청와대 불러가지고 계속 우리 조사할 거야 이러니까 겁먹어가지고 취하했어요. 여러분, 이게 민주화 시위였습니까? 그 민주화 시위를 하면서 그 여자들이 부신 게 얼마인 줄 아세요? 다음 장에 보니까 피해금이 54억 원이에요. 한 학교 기물 54억 원을 부셔댔는데 이게 민주화 시위라는 거야. 그 5.18이 그들 눈에는 민주화 시위인 거예요. 4.3이 그냥 민주화 시위인 거예요. 다 어떻게 해요? 평화가 아니었어요. 근데 평화 말해, 평강 말해, 민주화 말해. 이런 지금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똑똑히 보고 있잖아요. 이게 10년 20년 지나잖아요.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동덕여대의 평화 시위였다. 그리고 이것을 폭동시위라고 말하면 5.18처럼 입 막아가지고 특별법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직접 봤는데도 지금 눈 앞에서 시퍼렇게 어떻게 해요? 거짓말 치고 있는 거예요. 평화 시위인데 왜 고소하냐? 고소하면 청문회 불러가지고 조사할 거야. 2번이나 찾아간 거야. 그 54억 원을 피해를 봤는데 눈물을 머금고 어떻게 해요? 내려놓는 거야. 적반하장으로 동덕여대 재학생들이 이번에 뭐라고 한지 아세요? 이준석이 막 토론 때 막 말했잖아요. 그 다음 장에 보니까 동덕여대가 가해자로 전환하는 왜곡을 하지 말라 이러고 있어요. 우리 피해자인데 왜 우리 가해자라고 말하냐? 여러분, 이 사람들이 피해자예요? 여러분, 피해자가 어떤 짓 했냐? 다음 장면 넘겨보세요. 이게 피해자가 한 일이에요. 학교 정문을 다 막아놓고 빨간 피로 협박성 글을 다 적어놓고 자기가 이런 짓 해놓고 자기 피해자래. 다음 장면 넘겨보니까 동상에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짓을. 이게 여러분 광기예요, 광기. 이런 광기를 가진 사람들이 홍익병이 됐다. 다 어떻게 해요? 그 홍익병들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죽이는데 민주화의 이름을 다 죽이는 거예요. 척살하는 거예요. 송양호 목사님이 그렇게 죽었습니다. 두 아들이 그렇게 죽었습니다. 이 전체주의 시스템 가운데 이런 일들을 자기는 어떻게 해요? 손 하나 깜짝하지 않고 저 학생들 사용하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그 저 사람들은 영웅 되는 겁니다.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친일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말도 안 되는 내랑 동조 세력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장면 넘겨보세요. 이게 피해자가 한 일이란 게 말이 돼요, 여러분? 다음 장면 넘겨보십시오. 학교 모든 땅에다가 여러분 다 낙하치를 해놨어요. 54억 원을 여러분 그냥 다 날려버린 거 순식간에. 근데 민주당이 저걸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평화 시위였다. 민주적인 시위였다. 근데 왜 고소하냐? 고소치 안 하면 청문회 할 거다. 이게 지금 민주당의 사고방식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사고방식에 저들이 같이 동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런 데에 있는 전문 시위꾼들은요 그냥 단순히 동덕여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일들을 같이 하면서 완전히 학교의 자유를 박살내는 거야. 민주화의 이름으로 진짜 민주주의를 박살내는 거야. 여러분, 이들이 이 프레임을 멈춰라. 우리가 피해자인데 왜 가해자라고 말하냐 이러면서 성명서를 냈거든요. 제가 잠깐 하나 좀 읽어드릴게요. 2025년 5월 23일 얼마 전이죠. 대선 토론회에서 한 후보는 동덕여대 시위에 대해 기물을 파손했다, 학교를 쓰지 못할 정도로 만들었다는 발언을 했다. 이는 시위의 본질을 왜곡하고 정당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학우들을 마치 폭력적이고 무책임한 집단인 것처럼 프레이밍하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다. 여러분, 첫 문단부터 이건 말도 안 되는 광기의 소리인 거예요. 거짓말의 소리인 거예요. 근데 저게 정당화되는 거예요. 스스로도 정당화가 되고 민주당의 이름으로 정당화가 되고, 그걸 통해서 이재명이 집권하면요 언론이요 저런 장면 안 보여줍니다. 민주화의 이름을 보여줍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홍위병들, 그리고 킬링 파트 때 아시죠? 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200만 명이 죽었잖아요. 의사들 죽었어요. 목회자들 죽었어요. 교수를 죽었어요. 학생이 죽인 겁니다. 이런 똑같은 일이 우리나라에서 죽임이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직이 자리에서 내려오기 시작하고 직장이 잘리기 시작하고 이런 실제적인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한두 사람이 잘리고 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말 못하는 거예요. 집안원 목사님 2년 동안 뭐 감옥 가고 교수 잘리고 이러니까 그 다음 사람들이 말해요? 말 못하잖아요. 교수직 잘리면 어떻게 먹고 살아요? 선생님 잘리면 어떻게 먹고 살아요?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이 딱 다 막혀버리니까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언급을 못하는. 근데 언급을 못하면 그 세대는 자기는 알고 있어. 그 다음 세대는 큰일 나는 거예요. 왜? 눈이 멀어버리는 거예요. 귀가 멀어버리는 거예요. 음녀가 장악하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보지를 못하는 거야.
싸울 대상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세뇌를 당하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음녀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시대에 진짜 보아야 되는 마땅한 눈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